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.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안 하면 되잖아요. 왜 하고 있죠?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릴지 모르겠네요. 아 망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.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로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.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. 그러다가 갤로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.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갤로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 저요?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.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.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.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일비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굳이 극장에서 보지. 아이고 같은 인터뷰지. 죄송합니다.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.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왜 저렇게 찍었지?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그래서 장편 영화 이건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.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로퍼하고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좀 인간적인 이야기,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 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. 시각장애 육상 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 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. 일단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.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좀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.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 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장편 제작 지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tur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요? 진실됨이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.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.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.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의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.
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.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? 이게 옳은가요? 이게 맞나요?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. 이게 맞나요? 어떻게 할까요?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.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.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,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,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,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 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.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,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. 아, 제가요? 아,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.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 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,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,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다시 찍고 싶다고. 다음날 다시 찍었습니다. 그걸 보셨나?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신뢰를 갖게 하려고,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.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, 이게 물론 독립 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저 영화가 진짜 1000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지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영화 하는 사람들,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, 이제 전문사 와서 저희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.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.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,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,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,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큰일 났다. 이거 없는데. 30초만 생각하겠습니다. 없는데?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, 단편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,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,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,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.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 볼까? 어떤 영화 좋지?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, 이 소재에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,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. 인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.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,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? 죄송합니다. 현장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,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 하잖아요.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, 우주에서. 이게 직선으로 딱
들어가면 이 도킹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.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 미쳐 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.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영화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. 아 이거 큰일 났네요. 이거 없잖아요. 뭐 이게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?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아 진짜 너 어떡하죠?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. 큰일 났다. 아 영화의 매력이요?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큰일 났네.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.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.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력이요.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.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.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촬영장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.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,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안 하면 되잖아요. 왜 하고 있죠?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. 왜 하고 있는지. 그렇다고 안 할 거냐? 안 할 수는 없어요 또.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. 이게 실릴지 모르겠네. 이 말만 안 하면 실릴 수 있었을지도.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. 망했다.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.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. 저러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?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.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. 엉엉.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겨우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.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.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.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.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줄줄 새더라고요 눈물이.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. 그 옛날에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.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. 들렸을까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들렸을까요? 진짜요? 복도가 좀 컸거든요. 뼈 아프네요. 뼈 아픈 실책이네.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죠. 이것도 영화죠.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연출할 때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?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. 제가 쓴 거지만. 그래서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?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.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.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.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. 편집과 촬영, 미술 맡깁니다.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.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.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.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.
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.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,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.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,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런너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.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10년 뒤요. 감독이 됐겠죠? 일단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. 감독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. 그나마 착했던 감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. 감독은 나쁠 수밖에 없나요? 아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. 꼭 더러워야 되나?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래서 그랬구나. 나빠야 됩니다. 착해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.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그래도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.